여긴 국민 라디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두고 전 세계 언론인들의 비정부기구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한국 정부에 기소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언론이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가의 행동에 대해서 시시비비 밝히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일이고 국가적인 비극의 한가운데서 대통령의 일정이 애매하다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문제라면서 가토지국장에 대한 고발을 각하하고 행동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국경 없는 기자회는 또 가토지국장이 출국 금지 조치로 사실상 감시당하고 있고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최대 징역 7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경 없는 기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올해 언론자유지수에서 180개국 중 57위를 기록했습니다. 정승주의 뉴스트라다무스 9월 10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죠. 정가 소식 여의도 리포트는 국회에 나가 있는 김효진 PD와 함께 알아보고요. 뉴스 브리핑은 국민TV 뉴스 안은필 기자, 이슈 분석은 최영일 시사문화평론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옵니다.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가 소식 여의도 리포터 시간입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김효진 PD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네. 예, 당초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오늘 중에 비공개 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이완구, 박영선 두 사람이 이르면 오늘 중에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사실 기정사실처럼 얘기가 돌았었는데, 그런데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이 오늘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여의치 않다. 깊은 사정은 말하기 어렵다라는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의 말을 기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예. 새정치연합 역시 조금 강도는 낮은데 아직 만남 여부나 일시, 장소 등은 정해진 것이 없다 이런 입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예. 아무튼 말씀해 주신 걸로 비롯해 본다면은 일단 양측이 만남을 부인하고 있는데 뭔가 물밑에서는 복잡하게 움직이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받아들이면 될까요? 예, 두 사람, 이완구, 박영선 두 사람은, 지난주 금요일,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이죠. 예. 지난주 금요일에 이미 한 차례 비공식적으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양쪽 모두 부인하지 않았고. 예. 그런데, 양측 모두 당시 철저하게 비밀 유지를 약속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졌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던 겁니다. 그렇군요. 예,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만약 지난주 금요일 회동에서 매우 분명하게 뭔가가 결렬이 됐다면, 그러니까 예의가 어그러졌다면 그 자체로 양쪽 모두 추석 내내 여론전을 벌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따라서 양측이 모두 정해진 바 없다거나 만나지 않는다라고 표면적으로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 표면적인 언론 관리 차원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예. 적어도 움직임 자체가 없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선 위원장이 이 추석 직후에 중요한 언급을 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사롭지 않은 거는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청운동 기자회견이요. 예. 조금 전에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 예. 유경근 대변인이 이 기자들한테 문자로 통보를 했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아무튼 갑자기 취소됐다고 하는데 그 점도 이 여러 가지 추측을 낳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 상황을 한 번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이런 가운데 그 새정치연합 내 이른바 온건파 의원들 오늘 저녁에 따로 모임을 갖는다고 하는데 어떤 예. 얘기가 오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새정치연합 내 이 온건 중도 성향 의원 모임입니다.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 줄여서 민집모라고 하는데 예. 이 민집모가 오늘 오후 6시에 서울 이 여의도 모처에서 토론회를 열어서 이 당의 진로와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왜 이 사람들이 당의 진로와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지 어떤 대표성이 있는지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뭐 난상 토론 형식으로 열린다고 하는데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향후 비대위 체제와 함께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 등도 거론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예. 사실 이 사람들은 빨리 국회로 들어와야 된다. 장외에서 투쟁 그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박영선 위원장을 압박했는데 일단 박영선 위원장이 이 소위 당내 강경파 그룹하고 조금 발걸음을 맞추면서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죠. 이런 거하고도 무관치 않을 것 같고요. 예. 아마도 이 자체로 좀 압박의 메시지를 던지려는 것 같고 추석 민심도 수렴 정리해보고 또 아직도 새정치연합의 입장이나 당론이 결정된 바 없는 만큼 원내외 투쟁과 관련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향후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는 의원들 사이에도 다른 의견들이 잠복해 있다는 게 민진모 측이 언론에 밝힌 얘기입니다. 월급 받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할 일을 해야 한다. 국회가 여는 문제, 열 경우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등도 얘기할 것이다라는 말도 있었고요. 그런데 예.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새정치연합 세월호 특별법 문제하고 관련해서 새정치연합의 입장이나 당론이 결정된 바 없는 만큼이라고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뭔가 이 사람들은 당내에서 분명히 조금 엉뚱하다거나 조금은 좀 다른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들은 이 당의 장외투쟁 노선에 반대하고요. 또 민생법안 통과 등으로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을 해오고 있죠. 예. 민진모 회원, 김동철, 김승남, 김영환, 노웅래, 문병호, 민홍철, 안민석, 오재세, 유성엽, 이상민 의원 등이고 조경태 의원, 문재인 의원을 향해서 뭐 정치 인생을 접어야 된다는 등등 이런 언급을 했던 인물인데 조경태 의원도 민진모 소속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인데 근데 연휴 이후에 또 한 가지 관심사항이 바로 국정감사지 않습니까? 네. 원래 진작에 시작이 됐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국회 의사 일정의 꽃이라고 하면 국정감사입니다. 새누리당은 원래 이달 15, 16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오는 17일 그리고 17일에서 23일 대정부 질문 그리고 2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약 3주 동안 국정감사를 시행하는 내용의 자체 정기국회 일정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예. 국회의원 보좌진하고 또 피감기관 관계자 등 실무자들은 이미 지난달에 한 차례 국감 준비를 마쳤는데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그냥 넘어간 상황입니다. 예. 결국에 이 관건은 언제 열리느냐 이건데 네.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아주 이르면은 이달 말 아니면은 내달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각에서는 올해 말에서 내년 초 그러니까 연말 연시에 걸쳐서 국감이 열릴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언제 열리든 간에 이번 국감은 사실상 세월호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당수 국회의원실 보좌진, 특히 야당 의원들 보좌진이 이미 세월호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이 피감 기관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자료를 받아둔 상태라고 하고요. 예. 특히 이 국회 운영위원회의 경우에 세월호 참사하고 관련해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정호성 제1부속실장 등을
증인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당과의 공방이 빚어지겠지만 아무튼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끝난 세월호 국조특위의 연장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럴 가능성이 높겠군요, 정말. 예. 근데 이제 국감 개최 시점에 대한 전망이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네. 그래도 사회 각계에서 비상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네. 특히 이제 대기업 총수들의 증인 소환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주로 어떤 사람들 주목하고 있습니까? 올해 가장 주목되는 곳은 일단 상임위를 들여다보면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예. 자, 매년 국감 증인 채택 1순위로 거론되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번에도 증인 채택 과정에서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워낙 얽히고 설킨 대목이 많은 인물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지난 1차 국감 증인 채택 당시에는 이 여야 합의로 신동빈 회장을 국감으로 증인 채택하기로 했는데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여당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반대하면서요. 이 김치현 롯데건설 사장이 대신 증인으로 채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1차 국감이 무산돼서 증인 채택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는 만큼 이 신동빈 회장의 출석을 둘러싸고 또 한 번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올해는 이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 송파구 일대 싱크홀의 원인으로 제2 롯데월드가 지목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치권, 특히 야당이 신동빈 롯데 회장을 불러내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쓸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 총수가 증인으로 가장 많이 출석하는 상임위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입니다. 경제민주화, 해외 자원개발, 원전비리 등에 대해서 집중 질의를 할 수 있는 곳인데 이 무산된 1차 국감에 앞서서 새정치연합 이원욱 의원하고 전순옥 의원이 각각 한전 부지 매입하고 또 삼성전자에 집중된 R&D 세액 공제 혜택 등에 대한 질의를 위해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이 역시 여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는데 어쨌든 국감 증인 채택 과정도 다시 거치게 된 만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도 다시 제기될 것이고요. 그 결과도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토교통위원회 관련해서 이제 증인 채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감 시즌이 되면은 대기업들의 대관 업무도 이제 활기를 띠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올해는 어떨까 그렇게 궁금해집니다. 물론 올해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월호 여파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는 그런 움직임이 조금 뜸해 보이긴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감을 앞두고는 대기업, 대관 담당자들의 국회 방문이나 국회의원 측과의 접촉이 부쩍 많아집니다. 대기업에 보통 홍보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홍보실이 보통 기자들 관리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별도로 대관 업무, 그러니까 국회나 정부 부처 내지는 국정원 같은 곳들 상대로 정보 활동하는 파트가 따로 있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예. 주로 이 사람들이 만나고 다니는 거죠. 국회의원실이 기업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해서 관계 당국을 통해 혹은 해당 기업에 직접 자료 제출이나 해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문에 이 국회의원회관 근처에요. 기업 로고가 새겨진 딱 봐도 어느 기업 홍보팀에서 나온 사람들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기업 로고가 새겨진 종이 가방 같은 거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오래 이어지기도 합니다. 국감을 앞두고 예민해지는 사람은 피감기관이나 대기업 관계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예. 주요 정당의 정책 라인 실무자들이나 실력가들 또한 여러모로 예민해지는데 이런 사람들은 특히 이 기업 측과의 접촉을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몸을 사리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 만났다가는 이상한 말이 흘러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특히 여야의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 여의도에 머물고 있을 때 이방 저방 옮겨 다니면서 일부러 기업 관계자들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세월호 전국으로 올해 국감 시즌에는 이런 모습이 겉으로 많이 드러나진 않지만 아마도 물밑에서는 국회의원들이나 피감기관, 대기업들 모두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오늘 그 대체 휴일이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에는 의원들 많이 볼 수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텅텅 비었고
장사를 통해서 중요한 브리핑은 정당들이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만 예. 일단 뭐 국회는 어둡고 텅 비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가 소식 여의도 리포트 국회 김효진 PD 연결해서 살펴봤습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제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함께하고 계신 현재 시각이 2시 18분입니다. 공릉동 아줌마님께서 김효진 PD인가요? 네, 방금 그 전화 연결한 분은 국회에 지금 나가 있는 김효진 PD입니다. 맞습니다. 그 국회에 나가서 여의도 리포트 정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뉴스 브리핑 살펴보겠습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추석 당일,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에 유민 아빠 김용호 씨가 광화문 광장을 방문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제 오후 광화문 광장 농성장에는 세월호 가족과 함께하는 국민 한과의상이 차려졌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시민들이 참석한 행사장에는 특히 지난달 28일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에 실려갔던 유민 아빠 김용호 씨가 참석해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예. 김 씨는 저희 때문에 우울한 추석 보내지 말아달라,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다며 너무나 슬퍼서 우시는데 이제 웃으면서 싸웁시다. 저도 먹고 싸울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는 이어 이 싸움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어차피 싸움은 시작됐다며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기약 없는 싸움이다.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노력할 건데 국민 여러분의 힘이 한 군데 모여서 커져야 한다고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참석했는데요. 박 원내대표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유가족의 슬픔이 멈추는 날까지 그분들과 함께하겠다. 대통령께서도 유가족을 마음으로, 가슴으로 끌어안아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그 박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반드시 지켜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이제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예. 물론 대체 휴일이어서 쉬시는 분들도 있고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아무튼 오늘 이 광화문 광장에서 다양한 일정이 또 준비가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연휴 내내 계속 일정이 쭉 있었는데요. 예. 오늘 저녁 7시에도 가수 강산혜 씨의 공연, 그리고 연출가이자 배우인 기국서 씨의 퍼포먼스, 더 햄릿 고스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배우 손경원 씨 등이 참여하는 신앙송과 현장을 찾은 시민들의 발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예, 또 이렇게 국민 한 분 한 분의 발길이 또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보수단체와 일베 회원들이 광화문 광장 단식 농성장에서 이른바 폭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6일 자유청년연합과 일베 회원 등 100여 명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광화문 농성장 앞에서 피자와 치킨 등을 먹으며 이른바 폭식 시위를 벌였습니다. 네. 이날 일베 회원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치킨, 라면, 햄버거,
도시락 등을 먹고 먹는 장면을 인증샷을 찍어서 일베 게시판에 올리기도 하고요. 일부 회원들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육성을 편집한 노래를 틀고는 함께 따라 부르면서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한 일베 회원은 식사하러 왔는데 뭐가 문제냐라면서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예. 또 다른 시위 참가자는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경비정 한 대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었겠냐며 해경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대책회의는 이에 대해서 페이스북을 통해 식탁에 앉아서 먹는 사람도 있고 분수대 옆에서 먹는 사람들도 있고 자신들의 입장문을 읽으며 피자, 콜라 등을 나눠 먹는 20여 명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라면서 우리가 마련한 식탁에서 당신들이 이곳에 앉아 먹는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깊이 성찰해보기 바랍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것일까요? 대체 왜 이렇게 또 폭식 투쟁을 벌였던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또 일베 회원들의 폭식 시위를 이제 질타하는 목소리도 거세게 일었잖아요. 네. 예,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폭식 투쟁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군요. 예,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좌파들의 나쁜 점만 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자폭투쟁하는 사람들이 세월호 유가족들보다 더 고립되고 역풍의 빌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하태경 의원은 아무리 뜻이 좋아도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엽기적이면 과연 누가 지지하겠는가라면서 오히려 세월호 단식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트로이 목마가 된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예. 하지만 이에 대해 일베 회원 등이 극렬하게 반발하자 하 의원은 그제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소위 일베의 광화문 폭식 투쟁, 우파 청년들도 이제 행동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 높이 평가하는 분들이 있다며 물론 그런 면이 있다. 만약 그 청년들이 단식 현장 앞에서 치킨과 피자를 먹는 유치하고 조롱기가 가득 찬 방법이 아니라 마스크를 끼고 침묵 시위를 했다면 나도 환영했을 것이고 미리 알았다면 동참도 했을 것이라고 약간 말을 순화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미국 뉴욕타임즈 등을 살펴보니까 세월호 관련 광고를 씌웠던 그 해외 교민들 있지 않습니까? 예. 또다시 광고 모금을 진행 중이라고요? 예, 세월호 광고팀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인디고고를 통해서 어제부터 모금을 시작했고 예. 오는 16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즈음해서 뉴욕타임즈 전면 광고로 그녀의 자격 부족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라면서 사고 접수 후에도 1시간 넘도록 전원 구조가 가능했던 300여 명을 통째로 잃어버린 참사, 그 뒤에는 부정부패, 정경유착, 규제 완화 외에도 해경, 해수부, 안행부의 무능, 무책임, 그리고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이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1일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이 날짜를 맞춰서 광고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또한 박근혜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정치라는 드라마에 출연하는 연기자 같습니다. 특별법을 통해 진실을 알기 원하는 과반수의 국민적 요구와 부정부패 청산, 안전사회 구현이라는 국가적 사명을 그녀는 가짜 눈물로 무마했습니다. 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총 5만 8천 달러를 목표로 모금이 진행 중인데요. 오늘 오후 2시 기준으로 230여 명이 참가해서 11,000달러 정도가 모인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5만 8천 달러 목표로 모금을 진행 중이고요. 현재 200여 명이 참가해서 10,000달러 정도가 모인 상태라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군과 관련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지난 6일 육군에서 또 병사 한 명이 숨지지 않았습니까? 예. 네, 송모 일병인데 군은 처음에 송모 일병이 목을 매 숨진 것이라고 밝혔지만 부검 과정을 살펴보니까는 구타 흔적이 발견됐더라고요. 예, 속초시 육군 모 부대에 근무 중이던 송 일병은 지난 6일 오후 10시 30분쯤 부대 내 창고에서 목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예. 당시 부대 측은 송 일병이 사고 당일 오후 8시 50분께 당직 사관에게 창고문을 잠그고 오겠다며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아 확인한 결과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면서 송 일병은 부대에서 관심병사로 분류해 관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시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피하 출혈, 피부 및 출혈이 송일병 부검 과정에서 발견돼서 군 당국이 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예. 군 당국은 송일병 시신에서 발견된 피하 출혈은 머리와 어깨, 무릎 등 7곳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머리 부분은 7cm가 넘는 흔적이 발견이 돼서 외부 충격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송일병의 누나라고 자신을 밝힌 송모 씨는 지난 7일 SNS에 글을 올리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동생이 우울증에 걸릴 이유가 없다며
죽기 전에 동생은 PX에서 샀다며 엄마에게 선물도 보내고 하루 전에는 엄마랑 통화해서 아무렇지도 않다고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또 추석 때 휴가를 나가게 됐다고 말했었는데 며칠 후 휴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줬다고 연락이 왔다며 그날 울고 싶다는 메시지가 왔고 업무 때문에 힘들어했다. 동기들로부터 동생을 괴롭히는 선임병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앞서 전해주신 그 뉴욕타임즈의 그 세월호 관련 광고 실었던 해외 교민들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광고 모금은 어디서 진행하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네.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인디고고라는 곳인데요. 예. 그곳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까막새님 모금하는 곳 궁금해하셨는데 인디고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쪽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카지노 리조트 또 이제 영리병원 허용 등 박근혜 대통령의 경기 부양 정책을 두고 제주도민들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예, 제주의 소리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제주의 여론주도층 인사 4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외국인 카지노 허용 방침에 대해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은 21%에 불과했습니다. 예. 반면에 47%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고 원희룡 도지사의 주장대로 규제, 감독기구 설치를 전제로 허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29%, 잘 모르겠다는 1%로 나타났습니다. 박 대통령이 허용 방침을 밝힌 투자개방형 병원, 영리병원에 대해서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가 69%로 허용해야 된다. 9%를 압도했습니다. 또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신중론은 20%,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였습니다. 예. 또한 원희룡 도지사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는 무분별한 투기성 자본 차단이 35%로 가장 많았고요. 이에 해군기지 문제 해결 29%,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16%, 난개발 방지 및 환경 보전 13%, 공항 인프라 확충이 7%였습니다. 예. 지난 8일 원희룡 제주지사도 카지노는 장소만 빌려주고 세금도 못 받는다. 그런 것은 하지 않겠다라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제주도민 441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해서 제주도민들, 이제 제주의 소리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47%가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답을 했고요. 찬성 의견은 21%에 불과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부가 제때 받아내지 못해 시효가 지난 추징금이 3,4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가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용교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추징금 결손 처리 내역을 보면 2010년부터 올 7월까지 약 5년 동안 시효 만료로 환수하지 못한 추징금은 9천여 건, 3,428억 원에 달했습니다. 예. 전체 미납 추징금은 7월 말 현재 2만 1,000건으로 25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90%가 넘는 22조 9천억 원은 분식회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대우그룹 김우중 전 회장과 임원들의 연대 추징금이었고 예.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과 그의 비자금을 관리한 계열사 김모 전 대표의 추징금이 뒤를 이었습니다. 추징금 완납 의사를 밝힌 전두환 전 대통령도 1,000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정부와 여당이 내년 복지 예산을 10% 이상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서민과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복지 분야 예산을 10% 이상 늘려 118조에서 120조 원 정도를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증가 항목을 보면 기초노령연금과 4대 연금 등의 의무 지출 증가,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제 도입과 6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하는 무료 독감 예방접종 실시 등입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내년에 보건복지 분야 지출을 전체 지출 대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주 협의를 거쳐서 다음 주쯤 최종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 오프닝에서 살짝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국경 없는 기자회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니 박근혜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보도한 산케이 신문의 서울지국장에 대한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그제 홈페이지를 통해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가의 행동에 시시비비를 밝히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일이고 국가적인 비극의 한가운데서 대통령의 일정이 애매하다는 것은 분명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 문제라며 한국
한국 당국은 가토지국장에 대한 고발을 각하하고 행동의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국경 없는 기자회는 가토지국장이 현재 출국 금지 상태에 놓여 있는 등 사실상의 감시 아래 있으며 만약 유죄가 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받는다고 우려했는데요. 특히 산케이신문의 보도는 7월 18일자 조선일보 기사의 정보에 근거해 있지만 조선일보는 고발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와 산케이신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중잣대를 지적한 셈입니다. 또 이들은 한국은 국경 없는 기자회의 2014년 세계보도 자유순위에서 180개국 가운데 57위에 올랐다며 한국에 추락하는 보도 자유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같은 조사에서 2012년 44위, 2013년 50위를 기록하고 2014년에는 57위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경제 소식 한번 살펴볼 텐데 국내 증권사들 보니까는 최근 1년 사이에 200개 넘는 영업 점포를 없애고 또 직원 수도 4,000명 이상 줄인 것으로 드러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재벌닷컴이 매출 상위 28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월 말 현재 직원 수는 3만 3천여 명으로 1년 사이에 10% 정도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국내외 영업점도 1,300여 개로 1년 전보다 200여 개 줄었습니다. 최근 1년간 영업점과 직원수 감소폭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대이고 조사 대상 증권사 가운데 영업점을 늘린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이 영업점을 30개 이상 축소했고 동양증권도 118개에서 90개로 영업점을 줄였습니다. 직원 수는 동양증권이 900여 명 이상 대량 감원했고 삼성과 하나투자, 대신증권 등은 500명 이상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수요일이지 않나 싶은데 귀국 행렬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정체가 오후 5시 이후부터 서서히 풀릴 전망이라고요. 예, 한국도로공사는 오후 5시쯤 귀경 정체가 최고조에 달하다가 이후 서서히 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체 구간을 보면 먼저 서해안 고속도로는 서울 방면으로 서해대교에서 서평택, 일찍에서 금천 등 모두 27km 구간에서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면으로 안성 부근과 남사 등 17km 구간에서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요. 중부고속도로는 하남 방면으로 증편에서 진천까지 9km 구간에서 차들이 서행하고 있습니다. 요금소를 기준으로 울산에서 서울까지는 6시간, 목포에서는 5시간 반, 대전에서는 2시간 20분, 강릉에서는 3시간 반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중교통의 경우는 대부분 매진된 상태인데요. 경부선과 호남선, 태백선 등 서울로 오는 상행선 주요 열차표가 모두 매진된 가운데 밤 늦게 일부 열차에만 표가 남아 있습니다. 경춘선과 태백선, 전라선 일부에는 밤 11시 이후 200여 석 정도의 좌석이 남아 있고 예. 무궁화호 열차 입석의 경우만 표 구하기가 수월한 상태입니다. 고속버스는 상행선 전체 예매율이 68%를 기록한 가운데 부산과 광주는 90%의 높은 예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대전과 강릉에서 서울로 오는 고속버스표 예매율은 40%대로 인터넷이나 전화로 예매하면 기다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이 연장 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밤 늦게 서울에 도착하시는 분들은 이를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 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 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최영일 시사문화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야 평범하게 보냈습니다. 예. 갈 시골이 없어서요. 예. 실향민 가족의 2세.
그래서 뭐 서울이 고향인지라 처가댁도 서울이고요. 예. 서울에서 뭐 본가 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냈고요. 오히려 이 추석 명절이 좀 모처럼 휴식 시간이 많은 때라 예. 귀성길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해마다. 그렇군요. 근데 네.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는 올해 추석이 그렇게 썩 즐겁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아유. 그렇잖아요. 예. 네. 또 네. 이제 그 지금 뉴스거리 가운데 하나가 보수단체와 일베 회원들이 그 광화문 광장 단식 농성장에서 폭식 투쟁 벌였잖아요. 그랬죠.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게 이번 추석 연휴 중에 가장 충격적인 뉴스로 저는 꼽을만 하다고 봅니다. 예. 이제 해외 왜 해킹 집단 중에 어나니머스라고 있잖아요. 예. 가끔 국내도 이제 뭐 북한도 해킹하고 국내 언론사도 해킹하고 그런 전력이 있는데 그 뜻이 익명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얼굴 없는. 예. 익명에 숨어 있는. 그래서 이제 영화 V4 벤데타라는 영화에 나온 그 가이 포크스라는 영국 사람의 이제 가면을 쓰고 보통 등장을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일베가 여러 가지 파장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익명적인 온라인 집단에 머물러 있었는데 예. 이번 추석 명절 첫날이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었는데요. 광화문 광장에서 50대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사업가가 일베 여러분이 나라의 중심입니다라고 하면서 피자 100판을 이제 쐈죠. 그것을 하나의 이제 계기로 장외 집회를 이제 처음으로 연 사례가 생기게 된 건데요. 정말 저는 현장을 지나가다가 목격을 했습니다. 예, 예. 저녁에.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박근혜 만세를 뭐 수십 차례 외치더라고요. 예. 우선 뭐 굉장히 정치적인 성향이었고, 현장 분위기를 느끼고 그 이후로 이제 다양한 분석 기사들을 보면서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뭐냐면 프랑스의 극우전선이라고 하는 정치 조직이 있죠. 르팽이라고 하는 이제 이 당수가 이끌고 있는데요. 예. 또 때로는 굉장히 선거에도 참여해서 많은 득표를 얻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럽 사회에서 신나치의 등장이라든가 극우 세력의 등장, 굉장히 이 센세이셔널리즘이나 아니면 파퓰리즘에 이제 기대면서 사회적인 루저들을 정치 세력으로 이제 이끌어내는 그런 또 이제 이 부작용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예. 우리나라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이제 이 미래의 우려를 낳을 정도로 이들이 보여준 광장에서의 집회가 참 충격적이고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게 이제 어떤 순기능이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런데요. 우선은 이제 세월호 유가족이 왜 추석 명절 연휴에까지 광화문 광장에 앉아 있어야 하는가? 이것은 다시 대비시켜서 봐야 하는데, 아까 뭐 그렇게 썩 즐겁지만은 않은 명절이다 했지만, 정말 가족, 그것도 어린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으로 맞는 첫 번째 명절이라고 본다면, 정말 참담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다른 가족들은 다 모여서 어찌 보면 이 험한 세상에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서로 이제 1년에 한두 번 보는 걸로 만족하면서 부모님, 어르신들의 덕담을 듣고 열심히 사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족의 힘에 우리가 기대어서 모이고 헤어지는 그런 이제 민족 대이동 기간인데요. 그 중에 정말 나이 어린 자녀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예. 그럼 그 명절이 아니라 굉장히 비극적인 가족이 더 슬플 수밖에 없는 모임이라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이 사회 심리적인 영향까지도 고려해야 하는데 예, 예. 문제는 이분들이 대통령 면담 요구도 계속 거부되고 국회에서의 특별법 통과도 계속 이제 교착돼 있는 상태에서 결국은 광화문에서의 농성을 계속 이어가는 과정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추석 당일에 보면 그 안산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정부가 마련한 곳인데 합동 분향소에 모여서 아이들이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을 정말 그 분향 제대에 올리면서 기림상을 차렸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정말 이것을 어찌 보면은 이 아이들이 모두가 다 수습되지 않고 또 실종자 10분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희생자 문제가 타결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진상 규명 등의 이제 큰 과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분들이 또 정말 이 세상을 떠난 자녀들에 대한 차림상을 올리지도 못하고요. 제상을 올리지도 못하고요. 기림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들을 기리는 그런 이제 이 제사 아닌 제사를 이제 지내게 된 것이고, 그리고 다시 광화문 광장에 모인 유가족들이
저 그 사진 보고 굉장히 좀 가슴이 짠했는데요. 세월호 모양의 모형을 노란 풍선에 달아서 하늘로 날려 올리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사진들을 보고 평하기를 정말 유가족과 국민들의 힘으로 세월호를 다시 띄워 올리는 그런 장면이 연출됐다라고 하면서 예. 또 이제 유명 가수 이은미 씨도 콘서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세월호 유가족들이 마음을 강하게 다잡고 정말 이 아이들의 어떤 죽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과정이 장기전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좀 심지를 굳게 잡고 있구나 하는 데서 좀 안도감을 느꼈어요. 예. 윷놀이도 하고 그랬는데, 또 일부에서는 자식 잃은 부모들이 무슨 윷놀이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그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살아있는 분들이 망자들의 넋을 기리면서 그들의 어떤 이 혼을 풀어주기 위해서 앞으로 정말 오래 싸워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마음을 다잡는 그런, 이게 정말 비극적인 명절 장면들이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예. 근데 불과 거기서 200m 떨어지지 않은 세종대왕상 근처에서 또 밤늦게는 또 자리를 옮겨서 동아일보사 옆에서 그 처음에 한 일베 1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쌓여있는 피자 100판을 정말 1시간도 안 돼서 다 먹어치우면서 폭식투쟁이라고 하는 굉장히 비인륜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들이 결국은 이 광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함이다, 이런 명분을 내걸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유가족과 유가족 측의 시민들과 함께 충돌하면서 굉장히 뭐랄까요, 온라인 안에서 익명적으로 숨어있던 이들이 정말 실물로서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시켜주는 놀라움을 주면서 굉장히 뻔뻔스러움을 드러냈다, 이런 장면에서 한국 사회가 지금 어디 서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예. 우리가 이 사회 윤리적인 측면에서 어떤 오류가, 어떤 잘못이 있었기에 이런 집단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조금 이제 크게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예. 이건 그냥 이제 훈계나 질타나 혹은 온라인에서의 설전으로 이제 해결될 문제를 넘어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집단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회적 체제 또는 사회적 소통을 통한 합의의 과정으로 우리가 선극을 해야 되는 것인지 조금은 진지한 모색을 이제 해봐야 되는 시점이고요. 정말 많은 중지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일베를 법적으로 처벌해서 이들을 사회에서 퇴출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과정 자체는 정말 좀 현명하게, 또 이게 계몽이나 교도라는 말만을 쓰기에도 한계는 있고, 어떻게 이제 이들을 사회에 올바른 좀 사고를 할 수 있는 합리적 상식을 갖춘 민주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복귀시킬 수 있을 것인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러한 성찰들을 우리가 다시 시작해봐야 한다. 저들이 굉장히 좀 심한 욕설과 어찌 보면은 좀 신상 털기라든가 또는 인격적으로 매도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지난 세월호 초기에 왜 홍가혜 씨 일부 무리를 빚어서 또 이제 이 수감 생활하다가 풀려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신체에 대한 가격도 있다고 해서 물리적인 위험까지도 사실은 이 세월호 유가족 측의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대 발전되면은 이 과거 우리가 해방 전후기에 많이 이제 목격했던 백색 테러의 위험까지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정말 좀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이 일베와 일베 부류의 집단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사회적인 조치들을 각오해야 되는 단계에 왔다. 그것이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예. 정말 하고자 하는 말들 또 얘기들이 정말 끊이지 않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 네. 하나만으로도.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난 추석 당일날은 그 유민 아빠 김용호 씨도 광화문 광장을 방문했고, 네. 또 박영선 원내대표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또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추석 민심 전국 어떻게 보셨습니까? 추석 민심은 지금 두 가지로 딱 대별이 되죠. 예. 우리가 가족이 지방에 모여 앉던지 아니면은 역귀성도 요즘 많았으니까 시골 어르신이 서울에 와서 자녀 집에 모여 앉던지, 정말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명절 메뉴로 우리가 정치권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 예. 그것이 두 가지로 대별이 됐는데요. 하나는 국회의원이란 어떤 부류인가, 우리 사회에서 그것에 이제 발단을 제공한 것이 추석 명절 들어가기 직전에 방탄국회로 일컬어지는
송강호 의원에 대한 그 체포동의안 부결이었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는 여야가 모두 공범시돼서 뭐 야권도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는 모두 추석 민심을 의식을 하고 서로 상대 탓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 동조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 자유투표였다. 이게 이제 여당의 중론이라고 한다면, 예. 야당은 여당에서 결국 방탄국회 없다고 하더니 새누리당에서 몰표로 반대를 던졌다. 이런 이제 다툼인데요. 그 다툼은 크게 의미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 대 국회의원, 그러면 저는 좀 심하게는 의회 노조의 탄생이다, 이런 얘기도 어디서 들었고요. 예. 혹은 새로운 의원 계급의 탄생이다, 이런 얘기도 제가 한 바가 있는데, 이 특권 계급, 특권 계층에 대한 국민적인 이 비난과 정말 좀 이 미움 어린 눈빨, 이런 것들을 저들이 의식하고 있는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되고요. 예, 예. 여기는 야권 의원 일부에 대해서도 저는 이 의구심을 좀 접기가 힘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 두 가지 대별 사항에서 이번 추석 민심의 밥상에 올라 있는 가장 이제 센 질타는 이 방탄국회, 국회는 뭐 하는가, 생산성은 내지 못하고, 예. 결국은 이 세월호 해법을 찾지 못하는 교착 국면에 이제 1차적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이 대목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세월호 특별법이라고 하는 현안에 대해서는 이 보수층에서는 자, 이제 그만하자, 오래 끌지 않았느냐, 그러면 세월호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생각하는 정치를 펴야 한다, 이런 논리가 지금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집권 여당의 조작적인 측면, 그리고 특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슈, 그 일베 활동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어떤 프로파간다가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 보수층 일각을 중심으로 먹혀 들어가면서 이제는 세월호로부터의 어떤 돌파구, 뭐 출구 전략, 이런 것들을 이제 모색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세월호 때문에 민생이 교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조차도 민생 현안의 일환인데, 세월호도 못 푸는 이 정국이 과연 나머지 문제들을 풀 수 있겠는가 예. 하는 의문점을 던지게 된다면, 이것을 자꾸 이제 이분법으로 갈라서 이분화시키려는 것 자체가 민생과는 좀 동떨어진 방식의 해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렇다면 야권이 세월호 특별법이 풀려야 자, 나머지 민생도 풀립니다. 지금 민생 현안에 대해서 민생 법안이라고 집권 여당이 얘기했던 것들이 별로 대부분 민생과 관계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국민들 다수가 체감적으로 알지는 못해요. 뭉뚱그려서 이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지금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게 70여 건, 법사위에 40여 건, 그 외에도 정부가 계속 새로운 이제 법안들을 쏟아내서 국회에 쌓고 있는데, 예. 이 중에서 정말 하나하나 뜯어봤을 때 민생에 도움이 되는 것과 민생과 관련이 없는 것, 혹은 이 정부 여당이 정말 자기 방식으로 운용하고 싶은 것들을 국회가 거수기 역할에선 절대 안 되는 것들, 막아내야 되는 것들이 또 섞여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시간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모래시계에 모래가 자꾸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권도 조금은 이제 시간 안배를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특별법 해결을 위한 좀 특단의 조치들이 여야, 유가족을 합쳐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제 생각에는 오늘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 내일부터라도 최소한 협상파라고 이야기되는 쪽들에서는 3자 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이 자리가 없이는 돌파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걸 쫙 들어보면은 정말로 이제 악조건, 그런 상황으로 계속 내몰리고 있는 이제 국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네. 5월 2일 이후에 이제 넉 달 넘게 입법제로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정말 그 추석 연휴가 끝나고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을지, 일단 여야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야는 만나긴 만날 것 같고요. 예, 예. 지금 현재 15일에 이제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요.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이 임시국회 다 나버리고 정기국회가 9월 1일 시작돼서 9월 1일 본회의 잠깐 열렸을 때 송강호 의원 체포동의안 보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고 이후에는 이제 대법관 임명 동의 한 차례 있었고, 예. 그 다음에 9월 3일 이제 본회의가 한번 열렸는데, 이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는 사상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19대 국회는 사상 최악의 국회로 지금 전락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추석 명절 다 지나 보내고 이제 9월 15일에 정말로 또 본회의가 한 차례 열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정된 의제도 없고 풀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특별법을 풀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특별법을 풀기 위해서는 내일
9월 이제 11일부터 뭔가 2, 3일이라도 물밑 접촉 또는 이제 표면적인 협상 과정이 진행되고 15일에는 어떤 이제 이 흐름을 좀 풀어가자라고 하는 최소한의 합의, 이 하나의 그 교점이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이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추석 명절 접어들어가기 전에 국민들의 추석 민심이 정치권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 분위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실제로 예. 그러한데 예. 그리고 나면은 여야 모두 국민 여론에 등 떠밀려서라도 이 특별법 합의를 위한 어떤 유화적인 국면의 노력을 하지 않겠는가 했는데 이 추석 명절 연휴 하루하루 지나가면서는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각자의 갈 길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여권에서는 오히려 세월호 지겹다, 세월호 그만 하자, 세월호 그만 덮자, 또는 이제 그 재협상안에 동의해라 하는 좀 이제 강한 강자를 쓰는 방식으로 더 입장이 완고해지고 있어서 예. 유화 국면이 되기는 어렵겠구나 하는 것이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이제 느끼게 되는 직감적인 해석이고요. 예. 내일 이후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15일 본회의도 그렇게 만만하게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국회가 파행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국회의원들 뭐 한 것도 없이 추석에 상여금 주머니만 챙긴 상황이 그렇죠.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정말로 우리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대체 어떤 노력과 혁신이 필요한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집권 여당, 지금 새누리당 별도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 김무성 당대표 체제에서 뭔가 새로운 혁신을 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 지금 안 하는 거든 못 하는 거든 제대로 못 움직이고 있고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청와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특별법 국면에서는 국회 책임이다. 작년 추석 직전에 이 김한길 당시 야당 대표 시절에 간신히 이제 영수회담이라는 이름으로 이 대통령, 황우여 대표, 김한길 대표 이렇게 모임이 있었는데 예. 아무 실익이 없었거든요. 그때 대통령의 발언은 난 의회주의자니까 여야가 잘 합의해오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였어요. 예. 그때 이슈는 국정원 개혁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이 최동욱 검찰총장 사태라든가 이석기 의원 내라는 모 사태가 터졌던 거거든요. 근데 올해 국면을 본다면 지금 대통령도 추석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2번이나 날렸어요. 9월 5일에도 이야기를 했고 9월 8일 추석 당일에도 이야기를 했고 온정 넘치는 정말 따뜻한 추석이 되기를 바란다. 예. 국민들이 이제 뭐 민생,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날렸는데 세월호에 대한 언급은 셋자도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대통령의 정말 제가 좀 부적절 방송용을 쓴다면 세월호 쌩까기, 정말 이 세월호 유가족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이 행태, 이게 계속되는 한은 여당이 꿈쩍이라도 하겠는가 하는 이 우려심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나마 조금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정홍원 국무총리, 홍목항 실종자 가족 찾았고요. 이분들에게 이제 떡도 돌리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여기서 좀 강하게 항의한 것이 뭐였냐면 대통령이 왜 이렇게 면담 요구를 받기가 어려우냐 하나가 있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 안행부 차관이 발언한 게 있었죠. 인양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격하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10명 중에 지금 더 이상 이 오랜 기간 동안 한 명도 더 실종자를 수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양 얘기가 나오는 게 어쩐 일입니까? 하는 이제 항의를 했었고요. 정홍원 총리는 뭐 애둘러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회피했는데 대통령 면담 부분도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준비가 부족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도 그냥 애둘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의 결단이 여야 정치권의 합의도 풀 수 있다.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세월호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한은 여당이 알아서 스스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김무성 당대표든 이완구 원내대표든 세월호 국면을 여당이 전향적으로 푼다면 그것은 지금 청와대 입장에 대한 항명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집권 여당의 내분을 바라지 않는 현재 이 보수 권력이 과연 거기에 대해서 꿈쩍이라도 하겠는가.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마치 무슨 일배를 지지하고 있는 듯한 이 암묵적인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의 전향적 언급이 필요하다. 그것이 뭔가 이 완벽한 해법을 내놓는 것이 아니하더라도 유가족과의 면담의 자리가 되든지 또는 세월호 문제를 이제 풀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는 시점에 다다랐다. 뭔가 이제 국회가 3자 협의를 통해서라도 중재안을 내주시오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정부 내각에서 여기에 대한 이제 어떤 절충된 중재안을 내고
유가족들을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모습이라도 보이든가. 지금까지 보면 이완구 원내대표가 1차, 2차 면담하고 3차에서 결렬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결렬의 이유는 사실은 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재협상 안에 설득하기 위함이지 우리는 하나도 더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의 발언 때문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정부 여당도 여지를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간곡히 이야기를 강조드리고 싶고요. 예, 예. 여기에 이제 야권이 뭔가 힘의 균형을 지금보다는 더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내부의 권력 투쟁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야권은 아무것도 쥐고 있는 떡이 없습니다. 내부에서 싸워봐야 지지율이 지금 한 자릿수까지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럼 여기서는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모습은 뭔가 하나의 좀 강력한 깃발로 뭉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 이제 내분이 격화되는 모습으로 미디어도 그렇게 이제 부추기고 있고 실제로 내부도 그렇게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박영선 원내대표뿐 아니라 그 누가 리더십을 잡는다 하더라도 야권이 지금 이 회생할 수 있는, 재개할 수 있는 길이 쉽게 보이지 않는 게 고민이어서 세월호 문제만을 놓고라도 우선은 130명 이 야권 의원들이 똘똘 뭉치는 모습으로 추석 민심 이후에 한 목소리를 냈으면 하는 바람을 좀 전하고 싶네요.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9월 10일) 뉴스트라다무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